결국 인생은 혼자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쓸쓸하신가요?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아, 나는 결국 혼자구나. 아무도 날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혼자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후반부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배우자, 자녀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직장 상사나 동료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 또는 아내가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후배들을 챙기고,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분명 소중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마저도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혼자라는 상태를 두려워하고 외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자유와 평온,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혼자라는 삶의 상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혼자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혼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사람, 혼자 여행 가는 사람. 특히 나이가 들어서 혼자 계신 분들을 보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 혼자시네, 외로우시겠다. 자식들이 안 찾아오나 봐. 친구가 없나 봐.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다는 것이 정말 외롭고 불쌍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혼자와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회식 자리, 친목 모임, 가족 모임.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롭고 공허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조용한 아침 혼자 산책하면서 또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도 없지만 마음이 참 편안하고 평온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배우자가 싫어할까? 직장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살아온 우리에게 이 갑작스러운 자유는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직장인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어디에서 평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혼자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다. 혼자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급하게 아침을 먹고 뛰쳐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요함을 처음 경험할 때 당황하십니다. 이제 뭘 하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특히 평생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갑작스러운 고요함은 때로 공허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가해서 힘들어요. 저도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은 때로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하고, 자녀들 숙제 봐주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고, 그렇게 우리는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진정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나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내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을 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며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삶입니다. 우리가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쳤던, 하지만 진짜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밖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고 인생의 후반부는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요함은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밖에서 성취하고 쟁취하고 증명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안에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허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왔구나.
이제 나는 천천히 살 수 있구나. 이제 나는 내 내면을 탐험할 수 있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고요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을 친구로 만드세요. 이 고요함을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요. 세 번째 이야기는 내면과의 대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조용히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는 산책하다가 문득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런 순간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이 질문들이 이제는 자꾸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한 선택들을 되짚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고 상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성찰의 목적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의 진정한 목적은 이해와 수용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어떤 두려움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모든 관계를 끊고 은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는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직장 동료들, 학부모 모임, 친목회, 동창회. 때로는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명절이면 친척들과 모여야 했고, 생일이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은 관계들 중에서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저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 자녀들 때문에 맺어진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관계. 물론 그 관계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었나요?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더 피곤했습니다. 겉으론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학부모 모임도 없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십 명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런 친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만나 깊은 연결을 맺은 친구. 그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끔 전화라도 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보고 싶더라.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승계속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매일 산책하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다가 점점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어느 순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서예, 그림, 노래, 등산,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한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을 때 진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바쁘다고 또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요즘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 날이야. 이렇게 말해도 알았어. 그럼 내가 편할 때 만나자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낫습니다. 매주 만나는 모임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그런 관계를 키워가세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관계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리듬과 소소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큰 성취? 대단한 성공? 여행? 새로운 경험? 물론 그런 것들도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행복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는 것, 이런 작고 반복되는 행동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토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지겹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평온이 온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리듬을 찾습니다. 규칙을 찾습니다.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제는 봉우리였던 꽃이 오늘은 살짝 피었습니다. 매일 지나가던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났습니다. 오늘 하늘은 어제와 다른 색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을 정해보세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감사 일기에 한 줄 쓰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우리 하루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느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같은 길을 걷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쉽니다. 이것이 지루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돌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과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면 우리 몸은 리듬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얻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그리고 이 일상 속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후에 1시간 책 읽기, 저녁에 일기 쓰기, 주말에 그림 그리기, 또는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우리 하루에 목적을 줍니다. 오늘은 이 책의 이 챕터를 읽어야지. 오늘은 손주에게 편지를 써야지. 이런 작은 목적이 있으면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소한 기쁨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행복만 찾다가 작은 기쁨들을 놓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아, 이거 좋네 하고 느껴보세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히 큰 행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것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 뇌는 점점 더 긍정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으려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풍요로움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의식과 리듬과 작은 기쁨에서 옵니다. 규칙적인 생활, 의미 있는 작은 활동들,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혼자지만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여 혼자지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산다면 그것은 진짜로 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과거는 놓아주세요.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하세요. 그럴 때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늙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살아있으니까요. 수용하고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